제기랑 메모이제이션 동적 계획법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항계수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기랑 메모이제이션 동적 계획법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들이고 각 방식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상황에 더 적합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기입니다. 풀이 방법은 함수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눠 해결할 수 있을 때 유용합니다. 특히 제기적 관계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문제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장점으로는 구현이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로 나눠서 해결하므로 코드가 간결해질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동일한 계산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비효율적입니다. 함수 호출 스택을 많이 사용하므로 깊은 제기 호출로 인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가 5의 2n제곱과 같이 매우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기는 문제 크기가 작거나 중복 계산이 많지 않은 경우 문제를 부분 문제로 나눠야 하며 각 부분 문제의 해결 과정이 단순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이제이션입니다. 메모이제이션은 제기의 중복 계산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미 계산된 결과를 저장해 두고 동일한 계산을 다시 요구할 때는 저장된 결과를 사용합니다. 제기를 사용하되 중복 계산을 방지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중복된 계산을 피하고 기존에 계산된 결과를 저장하므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시간 복잡도가 5의 n으로 줄어듭니다. 단점으로는 메모리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며 제기를 사용하므로 함수 호출 스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너무 큰 입력값을 처리할 때는 메모리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은 중복 계산이 많은 경우 제기적 정의가 있는 문제에서 반복되는 계산을 줄이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적 계획법 DP입니다. DP는 메모이제이션을 반복문을 사용해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눠서 각 부분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한 결과를 표 형태로 저장해 나가면서 최종 해답을 구합니다. 장점으로는 제기와 다르게 스택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스택 오버플로우의 위험이 없습니다. 최적화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가질 수 있고 각 부분 문제를 한 번만 계산하므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단점으로는 문제의 모든 경우를 테이블에 저장해야 하므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채우는 방식이므로 모든 부분 문제를 항상 계산하게 되어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연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문제를 더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눠 풀고 그 결과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 최적의 해를 구하는 문제, 모든 부분 문제를 계산해야 하거나 테이블을 통해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사용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기는 문제가 단순하고 부분 문제로 나누기만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때 유용합니다. 메모이제이션은 중복된 계산이 많은 제기적 문제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동적 계획법은 반복문으로 테이블에 채우며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므로 특히 큰 입력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항계수 문제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계수는 주어진 두 정수 n과 k에 대해 컨비네이션 nk로 표현되며 이는 n개의 항에서 k개의 항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조합의 개념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공식은 k 팩토리얼 곱하기 n-k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식을 통해 이항계수를 계산할 수 있지만 n이 클 경우 팩토리얼 연산이 급격히 커져 계산 속도가 느려지고 메모리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이항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파스칼의 삼각형 성질을 이용해 이항계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집니다. 컨비네이션 nk는 컨비네이션 n-1 k-1 더하기 컨비네이션 n-1 k
이 방식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각 함수 호출에서 새로운 재기 호출이 여러 번 일어나며 중복된 계산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컨비네이션 5,3을 계산할 때 컨비네이션 10,2와 컨비네이션 4,3을 계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컨비네이션 3,2를 중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기 방법의 시간 복잡도는 5의 2n제곱으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메모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복 계산을 줄이기 위해 메모이제이션을 도입할 수 있고요. 메모이제이션은 이미 계산된 값을 메모리에 저장해두고 같은 값이 필요할 때마다 저장된 값을 활용해 불필요한 재기 호출을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함수는 중복된 계산을 피하고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재활용합니다. 이 방법은 효율적이며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만 메모리를 할당하기 때문에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시간 복잡도는 약 B5의 n/k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DP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차원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위에서 말했던 점화식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채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컨비네이션 i,0은 1이라는 것과 컨비네이션 i,i는 1이라는 초기 조건을 활용해서 테이블을 채울 수 있습니다. 위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동적 계획법을 적용하여 이항계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열을 초기화합니다. n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의 2차원 배열 dp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dp i의 z는 컨비네이션 i의 z를 나타냅니다. 초기 조건을 설정합니다. 컨비네이션 i,0은 1이고 컨비네이션 i,i는 1로 설정합니다. 이는 모든 수에서 0개를 선택하거나 모든 수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점화식을 적용합니다. 위의 점화식 컨비네이션 n,k는 컨비네이션 n-1,k-1 더하기 컨비네이션 n-1,k를 통해 배열을 채웁니다. 각 셀을 채울 때 이전에 계산된 값을 사용하므로 중복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시간 복잡도는 B5의 n/k입니다. 팩토리얼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큰 수를 다루기에도 적합합니다. 2차원 배열을 사용해 중복 계산을 줄여 시간 복잡도를 낮췄기 때문에 큰 값을 다룰 때도 안정적입니다. 이 방식은 반복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재기 호출 없이도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사용량은 B5의 n/k이며 메모이제이션과 유사한 시간 복잡도를 가집니다. 하지만 테이블을 한 번만 채우면 되므로 반복적인 요청에 대해서도 빠르게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 비교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기는 구현이 가능하지만 중복 계산과 스택 오버플로우에 문제가 있어 큰 n값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메모이제이션은 재기 함수에 메모리를 추가하여 중복 계산을 방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스택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깊은 재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2차원 동적 계획법은 반복문을 사용해 중복 계산을 제거하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항계수를 계산할 때 재기와 메모이제이션보다 2차원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특히 큰 수를 다룰 때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